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분석이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500을 못 뚫고 지금 한 달 내내 2,400 중반에서 지난주 후반에는 또 사실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장이 밀려서 끝났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물가 지표인데, 이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은 또 PCE 물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1월에 미국의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긴축의 공포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뿐만이 아니라 2월 말 3월 초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고, 네. 주식 시장도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다시 또 이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좀 시각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뭐 미국 지표들 보시면 1월에 고용 지표도 좋았고, 뭐 1월 CPI 하락률도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으로 좀 부담스러웠고요. 말씀하신 것도 PC 물가도 예상치 상회했고, 또 여기 이제 같은 날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년 같은 경우는 지금 4.1%가 나왔는데, 전월의 3.9%보다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물가가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인데, 결국 이런 것을 반영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CME 패드와치 같은 경우도 3월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이 물론 최종적으로 27%로 지금 다시 높아지긴 했는데, 장중에는 뭐 40%까지 올랐다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은 거의 지금 상단을 5.5%로 1년 내내 유지되는 걸로 지금 고쳐가 됐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스타트하는 시점이 이제는 이제 내년으로 된다는 것이 거의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이런 확률 자체가 경제 지표가 또다시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다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뭐 최종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이제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정책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이제 뭐 하나의 이제 거리를 좀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를 좀 폭을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에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3월 22일 날 발표되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이 좀 더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또한 3월 중순에 또 발표되는 CPI 결과도 정말 그 1월 달에 1월 CPI가 정말 어떤 변수들이 조금 또 이렇게 가중치 변경 뭐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다시 회복되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 심리가 좀 강해지는 시점이 이번 주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공격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조금은 좀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관망 전략으로 일단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또 연준이 다시 긴축을 또 강화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달러 강세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 강세 요인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이고, 결국 지금 이제 매도를 반박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매크로 환경을 이렇게 계속 안 좋게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업종별로는 이벤트가 사실 뭐 이번 주를 비롯해서 3월 내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앞선 코너에서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얘기 나왔는데, 이거 포함해서 6G 통신 같은 그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인공지능도 또 얘기가 나오고 도심 항공교통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가 이제 곧 있으면 개최되는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IRA 세부안 발표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관심이 또 이쪽으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뒤에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주가가 미리 좀 반영했다고 할지면 이미 그 제도 노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노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 메인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및 단기 대응 전략은 아직은 코스피가 저는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 이후에 아직은 이제 눌림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380선 진입 시 저는 전기접자 업종을 포함해서 뭐 경기 민감주 위주로는 좀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각으로는 뭐 최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수급까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IT라든지 경기 민감주는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매수 기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환율을 좀 생각하시면서 환율이 전반적인 모든 매크로라든지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시점에 비중을 확대하기 좋다. 그래서 저는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고점 대비 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또 매수 전환이 확실히 보인다면 그때는 뭐 정말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400이 깨지면 그래도 살만한 가격이 있다. 뭐 아직은 이제 조금은 시간적으로 관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다양한 중국 양회와 또 IRA 세부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약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챗 GPT 신드롬이 지속되면서 애플, 삼성 등 AI M&A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M&A가 성사될 경우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탑픽주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M&A 관련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 서로의 윈윈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I 시대의 경쟁에 좀 뒤처지지 않으려는 글로벌 대형 IT 공룡들은 사실 M&A를 통해서 뭐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마침 또 현금도 풍부합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 AI 관련 스타트업, 모든 스타트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이 지난해부터 또 되면서 또 주식시장이 약세가 되면서 IPO를 통한 그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M&A를 통해서 그 자금 수요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서로의 그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M&A 가능성은 높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관련해서 뭐 인텔이 이스라엘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하와나 랩스 인수위에 한 2년 뒤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고 작은 뭐 M&A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올해 한 최소 2건 이상의 의미 있는 글로벌 M&A가 성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M&A가 성사된다고 하는 그런 큰 뉴스가 뜬다면 사실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M&A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M&A 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따라서 재료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한 테마가 형성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이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글로벌 공룡들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투자하는 목적이
사실 뭐 AI 시스템 구동의 핵심인 뭐 NPU라고 불리는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GPU 관련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산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인수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서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관련 종목들이 테마가 미리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금요일에 제가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CTK라는 종목이 장중에 14%까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보니까 CTK 자회사인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서 분사한 스타트업 그 룰루랩에 투자했다는 뉴스로 인한 상승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룰루랩에 투자한 곳이 사실 뭐 시리즈 뭐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리즈를 3개 나눠서 지금 계속 투자를 받았는데 예. 이게 보니까 10개 이상 기업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여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현재로서 그 M&A 수혜주 탑픽을 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챗 GPT가 최근에 상당히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바닥에서 10배 상승하는 종목이 탄생할 시점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과거도 정말 큰 강력한 테마도 바닥에서 10배 오는 종목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뭐 홀딩해서 계속 가져가시는 거보다는 대장주인 솔트록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셀버스 에이스을 한정해서 장중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신드롬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까 바닥에서 10배 난 종목 참 좋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바닥에서 10배 난 종목들이 그 자체가 지금은 테마가 아무리 좋더라도 뭔가 쉬어가거나 네. 일부에 따라서는 너무 기대감이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대장주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장주가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엔 한 8배에서 뭐 근데 바닥은 워낙 그 모수가 작기 때문에 예. 조금만 움직여도 그 2~3배 바닥 대비 2~3배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10배가 이제 목전에 뒀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간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계속 쏠리면 이제 그리고 사실 로봇이라든지 AI가 올해 그 이상 그거를 누를 만한 테마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수급이 더 쏠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항상 정말 더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가장 꼭지였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좀 지금부터는 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장중 트레이딩 매매로도 충분히 수익을 발빠르게 매매하신 분이라면 네. 원칙을 가셔야 합니다. 대신 그래서 매매 전략을 쓰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좀 시각을 변해도 아마 주식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님께서 혹시 보시고 있는 그래도 좀 탑픽주가 있을까요? 이 안에서? 저는 뭐 계속 보는 게 한 종목밖에 없었는데 솔트룩스밖에 안 봅니다. 솔트룩스. 네. 아무래도 솔트룩스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잘 가지만 솔트룩스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어떤 비슷한 국내적인 그런 챗GPT와 비슷한 그런 거를 이제 곧 개발을 해서 이제 시판할 거기 때문에 이 루시아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도 솔트룩스가 그 대장주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당일 매매로서는 가장 적합한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에서 10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열기가 식을 타이밍도 됐다 정도로 보고 그러면 이 다음 테마가 될 수 있는 건 또 무엇일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 잡아온 게 또 중동 얘기예요. 지난해 돈을 가장 많이 번 지역이 또 오일머니, 중동 쪽의 자금들인데 사우디 왕세자 금고지기라고 해서 아람코 회장, 아람코 잘 아시잖아요. S오일의 대주주인데 아람코 회장 및 이제 국부펀드의 이제 총재가
내달 방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이슈들, 투자 전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린수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들이 곽강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언론에서 조금 자극적인 그런 멘트인데요. 사실 네. 금고지기 방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방한하는 목적은 S-오일이 있는 한국에서 네. 지금 아람코가 이제 세계 각지를 돌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2011년과 2015년에 개최가 됐었는데 이번이 올해 세 번째로 한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이슈로 사실 방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목적이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언론 보도로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남도 예정돼 있고 뭐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재벌 총수들도 개별 만남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슈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UAE 방문 순방 이슈보다는 재료 파급력은 조금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은 그때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딱 온다 그리고 누구 정도 만난다 정도만 정해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뭐 그 언론에서 나왔던 뭐 그린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와 뭐 첨단 모빌리티를 포함한 뭐 미래산업 혁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그런 기사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물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거는 지난 사실 대통령 순방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슈와는 별거 방한 이슈와는 별거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3월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조금 있어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양해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 IRA 세부안 발표로 수소 관련 종목들을 상승시키는 이벤트로서 또 투자자들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3월 중으로 지금 탄소 중립 산업 법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시설 승인 그리고 관련 수요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수소 에너지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국내 수소 에너지 종목들이 사실 국내에만 좀 한정된 그런 이슈가 좀 많아서 좀 탄력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수소 투자가 각 지역별로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좀 최근에 이제 장기간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은 보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지금 중기 추세를 약간 좀 상승적으로 전환한 상태인데, 네. 근데 그 시장보다는 좀 약한 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을 좀 간추려 봤는데요. 일단은 올해 이익적으로 보면 회복세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익이 사실 수소 부분에서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업에서 많이 나고 있는 회사가 종목이 이제 호송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PER로 접근해도 10배 미만으로 있어서 밸류에이션으로 나는 수소 관련 종목들을 접근해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호송 첨단 소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 중이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역시 테마가 있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상하 프로테크가 이 그 카테고리 안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또 상하 프로테크 더 좋아하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하 프로테크도 관심권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하는 건 좀 이슈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린 수소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린 수소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 쪽은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우리가 강한 임팩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한번 이제 기대가 오고 나면 조금 실체를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이나 AI에 다소 밀린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또 로봇 AI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100% 아니 10배면 1000%네요. 1000% 오른 종목들이 나오는 만큼 이 또 실체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는 또 뭐 신재생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업황에서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테마 그리고 수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갖는데 무슨 뭐 전 세계적인 네. 화두가 되겠냐 이랬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거리가 됐다라고 보면 어쩌면 또 시장의 예상보다는 또 강한 흐름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챗 GPT 이후에 또 새롭게 떠오를 수 그렇죠. 있는 테마로서 저희 그린 수소 관련주들 함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